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뭐 여러분 성적 나왔고요. 뭐, 좀 잘 나온 사람도 있고, 좀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행복도가 세계에서 거의 최하지. 어떤 한국인 하나를 붙잡고,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야. 다들 불행해하고,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국인의 아주 못된 특징이 하나 있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물론 그것도 있고. 머리가 좋은 것만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은 끊임없이, 조용히 좀 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 내가 뭐 입고 있는 속옷 하나, 뭐 조그만한 액세서리 하나까지도 남과 비교하는 게 한국인들이죠. 물론, 적당히, 그러니까 타인의 장점을 보고, 저 사람은 저게 참 훌륭한 모습이네. 장점을 보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그 장점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정말로 쌀데기 없는 것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야, 그게. 막 열등감이 발생하고, 그 열등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명품 무엇을 사고, 그런 사회라서요.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 분위기가 바뀌려면 가르치는 것부터 바뀌어야죠. 아무튼 뭐 그것을 제껴놓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인들은 또 뭐가 더 따라 붙냐? 항상 뒷담화를 하지.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결핍을 말로 풀어. 뭐 어떻게 말로 푸냐? 나보다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을 뒷담화를 까면서. 그렇잖아요? 아주 몹쓸 짓거리라고 했어, 내가 뒷담화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미쳐있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국 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한국을 뜰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이건 그냥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유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이것은 항상 유효합니다. 비교를 남과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비교해. 내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 과거의 나가 경쟁 상대해야 된다고. 남과 경쟁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경쟁하라고. 그러면 이번에 나온 성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계속 시험 성적 잘 나온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초라해질 뿐이야. 어쨌거나 결론은 쟤가 나보다 더 잘 봤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갖고는 전혀 생산성이 없죠. 시험을 이렇게 분석해야죠. 내가 이 점수를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이 시험에서 정말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 자신과 비교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더 좋은 상태였다면, 더 좋은 컨디션이었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걸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전략을 세우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가는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남과 비교하는 것이 있어? 항상 자기 자신하고만 비교해. 남을 생각하지 말으라고. 어차피 걔는 걔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어차피 관짝이 들어갈 때는 나 혼자 들어가. 그래서 잘 봤어도
어째 나보다 못해. 뭐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잘 봤어도 이전에 나하고 비교해. 이전에 나보다 나 좀 더 향상했는걸? 거기에 기쁨을 느끼시고. 남보다 올라갔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지 마. 어차피 걔는 걔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내가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에 속상해야 되냐면은 나 이거 이만큼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만큼을 달성을 못했지? 거기에 상처를 받아야 돼. 상처를 받으려면. 그리고 정말로 어른이라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른들이 있죠. 어른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있지. 어른들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정말 어른 같지 않은 인간들이 정말 많아요. 무책임한 소리들. 그런 소리를 아이들한테 해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한테 어떤 좋은 현상과 어떤 나쁜 현상이 일어나게 될지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 학교에도 많아. 학원에도 즐비해 있어. 다른 학원들 가보면. 더 심각하게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어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어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공부를 하자.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공부하자고 하면 그거 졸리고, 에휴. 자, 여기 저번에 C단계 미처 못 푼 데서도 질문을 받고, 오늘 행렬 끝낼 거고요. 아예 뭐예요? 일단 행렬 내용 설명은 다 끝낼 거예요. 행렬 끝나고 이따가, 그리고 함수, 공통수학 2에서 함수 뒷부분 정말 조금 남았어. 한 장 남았어, 한 장. 그 한 장까지는 해버리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얼른 갔다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꼰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꼰대였다가, 아닌 사람도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여러분 보면, 참 곱게 예쁘게 잘 자라가지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너무 취약한 것이 많이 보여요. 맞아요. 너무 곱게만 자라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어떻게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가야 될 때가 오고, 그 때가 그렇게 머지 않았어요. 짧으면 3년 이내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서 나한테 어떤 일이 항상 좋게만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세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으라고. 나는 세상에 언저리를 돌고 있을 뿐이야. 나한테는 수많은 좌절과 고통과 그런 것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어야만 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해. 그것이 인생이거든.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수많은 고통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요즘 SNS에서 흔히 하는 말로 하나하나 벅두벅두 걸어가는 거라고. 이겨내가면서. 강해야 돼. 강해져야 돼. 마음이 강해져야 돼. 별것 아니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닌 거야. 나도 고등학교 때 시험이 망쳤을 때가 있었겠죠? 있었겠지. 기억도 안 나, 언젠지. 그런 것이야.
근데 그때마다 자기 자신한테 채찍질을 해야 돼. 남하고 비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는 얼만큼 할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못했구나. 거기에 채찍질을 가해야 된다고. 봅시다. 자, 그 몇 번 해볼까? 그거요. 뭐요? 화면을 띄워야 되는 이거요? 번이요. 이거? 393번. 이거요? 자, 내가 순열과 조합 개념을 설명할 때부터 NPR, NCR. NPR이 뭐였어? 중복되지 않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CR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어째야 되겠냐 이거요. 지금 약간 그것을 살짝 섞어버린 거죠, 이 문제는. 물론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도 따로 있습니다. 뭐 자연수 분할 같은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 젤리 A, B, C가 서로 다른 종류로 있어. 쿠키는 같은 종류야. 똑같은 놈이야. 구분할 수 없어요. 같은 종류의 쿠키가 두 개 있어. 그 쿠키를 X라고 합시다. X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집합 하나를 만들까? 학생이 몇 명이냐? 학생이 4명이죠? 4명의 학생은 같은 학생은 없겠지? 다르겠지? 복제 인간이 있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과자를 학생한테 줄 거야. 우리가 이제 함수로 그래도 조금 배웠으니까 항상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 A, B, C, D는 어찌해야 돼? 문제를 읽어보면 하나씩 뭔가는 받아야 돼. 하나는 받아야 돼. X에서 Y로 가는 함수 화살표를 그릴 건데 A, B, C, D는 적어도 한 번의 화살은 맞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화살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 화살이 적어도 4번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 다 맞아야 되잖아. 근데 갈 수 있는 화살은 몇 개야? 5개잖아. 5개가 4개에 꽂혀야 돼. 4개의 지점에 꽂혀야 돼. 그러면 화살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두 화살은 반드시 한 지점에 꽂혀야겠지. 나머지 3개의 화살은 다른 데 꽂혀야겠지. 이래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한 곳에 꽂혀지는 그 어떤 놈 2개를 한 쌍으로 생각해버리자고. 이 쌍을 통으로 보내버리자고. 2개를 한 쌍, 나머지 3개를 따로. 요 5개를 분할을 하자고. 2개, 하나, 그렇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2개, 하나로 분할하면 4개로 분할이 된 거잖아. 그 4개로 분할된 것을 하나씩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지. 하나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건은 뭐겠어, 그럼 이제? 요 2개를 뽑는 것이 관건이겠지. 어차피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놔둬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2개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약간 문제네. 같은 놈이 2개가 있어. 쿠키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따져야겠어요. 2개를 묶을 건데, 어떤 거 2개를 묶을 건데, 2개만 묶어버리면 끝나. 나머지는 하나 생각해버리면 되니까. 그 2개 안에 X가 2개 모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두 X 중에 X 한 개랑 다른 어떤 젤리 한 개랑 엮여가지고 2개가 쌍이 묶어질 수도 있고, 쿠키는 싹 없고, 젤리로만 2개가 묶여질 수 있겠잖아요. 경우를 나눠야 된단 말이지, 첫 번째. 근데 생각을 해보면 먼저 쿠키 2개만 딱 쌍으로 묶어버릴 거야. 만약에 이렇게 쿠키 2개만 딱 쌍으로 묶으면 나머지 A, B, C는 따로따로 묶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묶음을 각각 A, B, C, D한테 하나씩 보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아니, 이제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 이걸 하나로 생각해가지고 이 각각의 덩어리를 A, B, C, D로 보내는 방법은
4팩이죠? 그럴 거 아니야? 두 번째. 이번에는 X 하나, 여기 있는 거 젤리 어떤 거 하나. 그러니까 XA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 XBC 남고 또 X랑 B랑 묶고 또 XAC가 남고 또 X랑 C랑 묶고 또 XAB가 남고 이런 경우가 있겠잖아? 이 각각의 경우에도 네 사람한테 다 하나씩 보내야 되니까 여기서도 각각 모두 4팩씩 나오겠지. 그러겠어? 모두 4팩씩 나와요. 문제는 여기까지는 쉬웠는데 문제는 이거야. X가 묶음이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개를 묶을 건데 A, B, C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한 묶음으로 할 거라고? 그러면 A, B, C에서 한 묶음으로 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A, B, C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3C2. 3C2의 방법으로 A, B, C에서 어떤 거 두 개를 묶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만약에 A, B가 이렇게 묶어졌어. 그럼 뭐가 남아? X, X, C가 남죠. X가 두 개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갖고 이제 일단 이것을 싹 다 보내는 방법은 몇 가지야? 이 묶음, 이 네 개의 묶음을 네 사람한테 보내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지. 근데 이걸로 끝내버리면 될까? 이 경우에?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얘를 항상 막연할 때는 특정한 예를 만들어 보는 거야. 즉, A, B를 한 묶음으로 했어. A, B를 B로 보냈어. 그러면 C, XX가 남았는데 C를 D로 보냈고, 요 X를 A로 보냈고, 요 X를 C로 보낸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는 요 안에 개수가 들어가거든? 그런데요. 이거, X는 어차피 똑같은 놈이잖아. 이 쿠키를 C에다 줘버리고 이 쿠키를 A에다 줘버린 것은 원래 있던 거 빨간 거랑 같아 달라? 같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X를 AC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CA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냥 같은 경우야. 쿠키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두 개씩 같게 나오네? 얘를 2로 나눠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싹 다 더하면 되겠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4 곱하기 4팩 해버리면 될 것이고, 이것만 따로 계산해서 더해버리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함수 개수 구하는 거야,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이따가 공통성수 2에서 뭐 남았냐면, 함수 개수 구하는 거 남았거든? 그거 한 장 더 하려고 해요. 공통성수 2는. 또 뭐 해봐? 설마 다? 오 마이 갓. 아니 진짜 너무 싫어. 나 푸는 재미없고 할것 같아. 그리고 재밌잖아. 이거 재미없냐. 그게 재밌는 초등학교 1학년 거 같은데. 너무 싫어. 0부터 8까지의 9개의 정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써갖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3의 배수가 되려면 어째야 된다겠어? 그 각 자리의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수 자체가 3의 배수가 된다고 했어. 그래갖고 이것과 유사한 문제를 우리가 예전에도 풀었거든? 그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일단 0부터 8에서 어떤 숫자 3개를 뽑았는데 그 3개의 합이 3의 배수인 것을 먼저 찾았잖아. 0, 1, 2, 9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3개를 뽑아가지고 그 3개의 합이 3이 되는 거 뭐 뽑을 수 있냐. 0, 1, 2부터 뽑는 거야. 작은 것부터. 8가지. 또 그 다음 뭐겠어? 0, 1 고정시켜놓고 2에서 3을 더 더해가지고 5로 넘겨버리면 또 되겠죠? 또 그 다음은 0, 1, 8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 만드는 개수가 몇 개나 나올까? 겁나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전에 푼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안 되니까 그냥 다 구해버렸어. 근데 이렇게 많을 경우는 어떡할 거야? 이것도 한번 했습니다. 지금 3의 배수 만들 거잖아. 3K 만들 거잖아. 3K.
자연수를 분할해 놓고 생각하자고. 3으로 나눠 가지고 분할해 보자고. 3개로. 3K인 경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로 나누자고. 뭐를? 0부터 8까지 해서 자연수 자체를. 3의 배수 찾아봐. 0부터 8까지 뭐 있어? 3의 배수 0, 3, 6이죠? 0은요 모든 수의 배수입니다. 알고 있어? 왜 모든 수의 배수냐? A가 B의 배수라는 말은 A는 B에다가 적당히 몇 배를 하면 A의 B의 배수가 되는 거야. 물론 그 정수 배만 하면. 그러면 0이라는 수는 여기에 어떤 수가 오더라도 0배 해버리면 0이 되니까요. 0은 모든 수의 배수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0은 3의 배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가 1인 거 뭐 있어? 1, 4, 7이 있겠죠? 나머지가 2인 거 2, 5, 8이 있겠죠? 다 나눠졌네, 저기 있는 게. 그쵸? 그러면 요 숫자들 중에서 어떤 거 3개를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것이 아니고 요것들의 합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3K인 거, 3K 플러스 1인 거, 3K 플러스 2인 것 중에서 어떤 거 3개를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K 모양이 나오려면 뭐를 더해야 될까? 첫 번째로 3K 3번 더해버리면 3K 되는 거지. 3K 3번 그럴 것 아니냐? 3의 배수인 것만 다 더하면 3의 배수 돼버릴 거 아니야? 근데 3의 배수인 것이 이거 3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0, 3, 6이야. 뭔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또 뭘 더해야 하면 또 3의 배수가 될까? 요렇게 생긴 놈. 3번 더하면 3K가 돼버리겠죠. 3K 플러스 1, 3K 플러스 1, 3K 플러스 1, 3개 더하면 1, 1, 1 더하니까 3의 배수 돼가지고 다시 복수로 올라갈 거 아니야. 뭔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생긴 거 3개. 근데 3개를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3K 플러스 1을 이거 3번 1, 4, 7 뽑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세 번째.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3K 플러스 2꼴의 자연수를 얘도 3번 더해버리면 3의 배수 되는 거야. 3번 더하면 6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3개 더하자고. 3K 플러스 2 3번. 그것은 어차피 이것이 3개밖에 없으니까 2, 5, 8 뽑는 거죠. 이거면 충분한가요?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어? 그렇지? 하나는 3의 배수, 하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또 하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그렇게 생긴 거 3개를 더해버리면 또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2는 3이니까. 모두 하나씩. 그럼 모두 하나씩이려면 일단 3K인 거, 요 셋 중에 하나 뽑혀야 돼. 3로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요 셋 중에 하나 뽑혀야 되고, 여기서도 요거 셋 중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싹 3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그것들로 줄 세우면 될 거야.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것도 좀 나눠서 생각하자. 요 0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3K에서 여기서 하나를 뽑을 건데 0이 뽑히는 경우하고 0이 아닌 경우, 0이 뽑히는 경우는 어차피 한 가지잖아? 한 가지이고 0이 아닌 경우는 3 또는 6이 뽑는 경우가 뽑히는 경우가 얼마큼이야? 2C1인 거죠. 3 또는 6이 뽑히는 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0이 뽑혔어. 아무튼 여기서 한 개 뽑히고 여기서 한 개 뽑히면 되니까 3C1 곱하기 3C1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상관없죠. 3C1 곱하기 3C1 이렇게 여기서도 이미 다 뽑힌 거야. 이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자. 여기서는 세 자리 자연수 몇 개 만들 수 있나? 0, 3, 6으로 2, 1로 만들 수 있잖아. 맨 앞자리수 0 들어오면 안 되고 나머지 2개 들어오고 나머지 1개 들어오고. 여기서는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수 3팩. 여기는요 3팩.
그지? 자,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는 몇 개요? 여기는 0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 0 하나, 여기서 뭐 하나, 뭐 하나. 그 세 개의 숫자로 세 자릿수를 만들면 몇 개냐고.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 경우는. 3패. 다 더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다 만들기에는 너무나 까마득하고 뭐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연수 분할하는 거, 이거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할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구조를 놓고 계산해버린 거야. 한 개 한 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으로 계산해버리는 거라고. 통으로. 또, 그 다음, 또, 레일바이크? 네, 레일바이크도 해봅시다. 레일바이크 타봤어요? 우리 레일바이크가 뭐야? 혹시 그건가? 철도 같은 레일에 갖고 막 발로 구리면 앞으로 가는 거? 그게 레일바이크 아닌가? 고생하는 거. 그거 왜 타? 아, 나 진짜 이런 거를 왜 자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전공을 하건, 인간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항상 선택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몇 번의 선택을 했는지 몰라?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야. 매 순간이 선택이야. 그러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상당수의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건데 아마 거의 다 하겠죠? 거의 필수일 거예요. 확률과 통계 정도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 정도 해야 할 줄 알아야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는데 이제 확통에서는. 자,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그 여학생이 몇 명이냐? 아니, 남학생이 몇 명이냐? 남학생 몇 명이냐? 문제. 말하라고. 남학생 몇 명? 3명이야. 여학생은 몇 명이야? 미나를 포함해서 4명이지? 미나 나머지 셋을 X, Y, Z라고 하자. 이렇게. 이 레일바이크도 지금 달라요. 앞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 그럼 앞에 있는 놈에다가 A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4인승이잖아요. 뒤에 있는 놈에다가 B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자고. 자, 어떻게 안 친다고 했어? 일단 레일바이크에다가 안 칠 건데. 여학생들은 나란히 앉아야 돼. 2명씩 나란히 앉아야 돼. 그러면 여학생들을 둘로 쪼갤 건데 특히나 미나가 있는 그 만약에 미나랑 X랑 짜게 돼가지고 어떻게 앉았어? 그러면 어떤 A 레일 바이크에다가 미나가 앉게 되면 그 A는 어찌해야 되지? 다 차야 돼. 다 차려면은 남학생으로 채울 수도 있고 다른 X, Y가 들어와가지고 나머지를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나가 중요한 사람이었네. 미나가 중요해. 인기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분히 하면 됩니다. 차분히. 일단 미나가 포함되는 조를 뽑자. 미나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미나가 포함되는 조는 몇 가지 방법이에요? 조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미나 하나 놔두고 X, Y, Z 셋 중에 한 명만 뽑아버리면 되잖아. 뽑아갖고 미나랑 같은 조 하면 되니까 31인 거죠. 오케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알려줄게. 여기까지 계산했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 특수한 상황을 하나를 딱 만들어버려, 네가. 미나랑 X랑 이렇게 만났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Y랑 Z랑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미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조를 어디다가 앉힐 거야? 먼저 뭐부터 선택해야 해야 되겠어? 그치? 레일 바이크부터 선택을 해야지 A에 앉을 수도 있고 B에 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가 EC1이죠. 정확하게는. EC1은 어차피 2니까. 여기까지. 레일 바이크 선택했어. A 선택했다고 하자. 그러면 미나가 이제 여기 A에 앉을 거야. 그러면 A에 앉을 때도 또 선택을 해야지. 뭘 선택해야 되냐? 위에 앉으냐, 밑에 앉으냐. 그거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미나네 조가. 나란히 앉는다. 옆에 앉는 거. 그러니까 미나랑 X는 아무튼 나란히 앉아야 돼. 그러니까 둘이 같이 위쪽에 있을 것이냐, 밑에 쪽에 있을 것이냐. 그걸 먼저 갈라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 위에서 위쪽 행에 있을 것이냐, 밑에 쪽 행에 있을 것이냐. 그 경우도 두 가지. 어차피 미나랑 X는 같이 움직여. 나란히 같이 움직여. 같이 앉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위쪽에 앉았다고 하자. 오케이? 위쪽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위쪽에 선택한 것은 여기까지 계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미나 X 앉을 수도 있지만은 X 미나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경우가 또 두 가지네? 오케이?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앉았다고 하자. 미나랑 X랑. 얘는 이제 바뀌면 안 돼. 딱 고정시켜놓고 이제 그 다음 연산을 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자 하고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A 레일 바이크에는 다 차야 되잖아요. 다 차려면은 얘가 들어와가지고 다 채워버릴 수도 있고 그냥 남학생 2명이 와가지고 다 채워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 두 개를 나누자고. 남학생 둘로 A를 채울 때도 있고 X, Y라는 여학생 조로 채울 때도 있는 거잖아. 남학생 둘로 여기 나머지를 채우려면 어째야 돼? 일단 3명 중에서 2명 뽑아가지고 2명 A, B 아니면 B, A잖아요. 2명 뽑아갖고 2명 줄 세우는 거야. 그냥 3P라고 써도 되죠. 3C2 곱하기 2팩이니까. 그게 그냥 3P2로 그냥 정리해버릴 수 있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지금 남학생으로 이제 A, B가 이렇게 앉았어. 그러면 나머지 남학생 C하고 YZ를 여기다 앉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Z는 또 둘은 나란히 앉아야 되거든? 그럼 뭐 해야 되겠어? 3C. YZ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 두 가지. EC1. 근데 YZ도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렇잖아요? 두 가지. 그러면 YZ가 이렇게 앉았어. 그럼 자리 몇 개 남아? 2개 남잖아. 그 2개를 C가 어디론가 앉아야 될 거 아니야. 또 C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네요. 이렇게. 자, 이 경우 봅시다. YZ가 이제 여기 앉을 경우. 그럼 YZ가 딱 여기 앉으면은 YZ 앉든지 ZY 앉든지 그 2개밖에 안 남았어. 더 이상은. 그러니까 그 경우가 지금 2가지고요. YZ 앉았어. 그러면 남학생 ABC 남았다. ABC가 여기 앉으면 돼. 자리는 4개야. 어떻게 하면 돼? 4 자리 중에서 3자리 선택해가지고 ABC 뭐 자리 바꾸는 거니까 줄 세우는 거잖아. 4P3일. 끝. 이래갖고 이제 이거 2개는 더 해야죠. 이쪽 계산하고 이쪽 계산해가지고 2개 더한 다음에 이것들하고 통으로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그렇지만 큰 맥락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상황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돼. 뭐 미나 먼저 뽑고 집어넣고 자리 바꾸고 뭐 어려워. 그 다음 98번이 98. 우리가 언제쯤 C단계를 다 안 푸는 시기가 올까? 다 안 풀어도 되는 시기가 언제쯤 올까? 올 겁니다. 수능 보기 전까지 열심히 하면 올 겁니다. 아, 어제 여러분 선배 우리 학원 작년까지 다녔던 애들 중에 한 명이 스승의 날이라고 톡이 왔어. 저기
그 학생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내가 되게 착실하고 열심히 하고, 성격도 좋고 해가지고, 예뻐하던 애였는데, 뭐 수능은 그렇게 잘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대 전기과를 다니고 있다고? 네.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걔는 그것보단 더 잘했어. 그 수준보다 더 잘했던 학생이어서. 근데, 지금 나름대로 만족하고 잘 산대. 이번 중간고사, 그 목대 전기과면 공대잖아요. 공대 1학년 때는 공업 수학이라고 수학을 배웁니다. 수학을 미적분 또 배워. 근데 어제 온톡으로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이번 중간고사 수학 매우 잘 봤습니다. 우와. 내가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항상 대학교 공부랑 연계시켜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적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봅시다. 1198번. 승객 6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3개의 정류장.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안 쉽디. 봐봐.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리세요. 버스가 있어. 달통도 있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가 1차로에서 딱 세운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2차선,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2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자리가 부족해서 약간 내 차선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약간 비켜가면서 그러면서 차선은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데 내 차에 사이드 미러가 버스에 살짝 걸려가지고 사이드 미러가 닫혀져 버린 거지. 그럼 다시 열면 되죠? 다시 열면 돼. 다시 열면 돼요. 뭐야? 부서진 줄 알았는데. 부서질 정도가 아니고 끝에 살짝 걸려가지고 그냥 닫혀지는 경우였어. 끝에. 이거 알것 같은데. 자, 그림 그렸어. 버스가 가. 자, 3개의 정류장. A 정류장이 여기 있고, B 정류장이 여기 있고, C 정류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 6명이 타고 있어. 이 6명이 A, B, C 중에서 어떤 두 정류장에서 다 내려버려야 돼. 뭐부터 해야 되겠다? 6명이 두 정류장에서 다 내리려면 내리는 사람을 두 묶음으로 쪼개야 될 것 아니야. 6을 2개의 합으로 표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6을 2개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 있냐? 5, 1. 여기 숫자를 크게 하는 것이 좀 좋아. 4, 2. 맞나? 3, 3. 이럴 수 있잖아요. 자, 5, 1로 쪼개는 방법은 6C5 곱하기 1C1. 1C를 안 쓰겠습니다, 이제. 얘는 6C4, 2C2니까. 얘는 6C3, 3C3. 그걸로 끝이야? 3명은 똑같잖아. 2팩으로 한번 나눠줘야죠. 여기까지가 두 묶음으로 찢는 방법이야. 여기까지가. 오케이? 일단 두 묶음은 됐어. 5명, 1명이 됐건, 4명, 2명이 됐건, 3명, 3명이 됐건, 두 묶음으로 쪼개졌으니까 이것들을 어째야 되겠어요? 다 더해야죠. 이렇게 쪼개는 방법, 이렇게 쪼개는 방법, 이렇게 쪼개는 방법. 아무튼 두 묶음이 됐어요. 그 두 묶음을 내려줘야 돼. 어째야 되겠어? 정류장 3개 중에서 2개가 먼저 뽑혀야 될 거 아니야. 뭐 A씨에서 내릴 거야. A씨에서 다 내릴 거야. 그러면 A씨 뽑아가지고 이 두 묶음에서 이조는 A에서 내리고 너희는 C에서 내리고 아니면은 A에서 내리고 C에서 내리고 그렇게 지정만 해줘버리면 끝날 거 아니야. 결국에는 3개에서 2개 뽑아갖고 줄 세워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3P2만 해버리면 되는 거죠. 끝. 이게 어려워. 3P2 줄 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야. 이 세 정류장에서 내릴 두 정류장을 뽑아야 돼. 그게 3C2거든. 그러면 A씨가 뽑혔다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두 조가 있어. 두 조를 A씨에 내리는 경우하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는 이 두 조를 줄 세웠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AC 이렇게 줄 세우는 거다고 CA 이렇게 줄 세우는 거다고 어차피 똑같은 맥락인 거잖아. 그러니까 세 정류장에서 두 개 뽑아가지고 줄 세우는 것이나 같은 말이라고. 이게 뭐야? 이게 3P2니까요. 얼마 이제 알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바꾼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것을 캐치를 하는 능력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승열 조합에서는 같은 말인 거예요. 어차피 이 두 팀을 이렇게 보낸 거하고 이렇게 보낸 것이나 어차피 이렇게 보내는 거라면은 그냥 너희를 그냥 줄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같은 말이잖아. 너희를 자리 바꿔 그냥 순서대로만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뭔 말인지 알겠어? 너요. 너 뭔 말인지 몰랐다면서. 아, 이렇게 그려보면 뭔 말인지 알지. 수업 제대로 안 들었어. 하다가 제대로 들었어. 자, 1199번 당연히 질문이겠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 문제는 내가 이쪽 오늘 수업하는 쪽은 내가 두 번이나 푼 거예요. 저번 시간에 풀어주려고 그때 한번 풀었고, 오늘 수업하려고 어제 또 한번 풀어봤어. 근데 이 마지막 문제는 저번에 풀었을 때하고 어제 풀었을 때하고 방법이 다르더라고. 나 혼자 써도 막 방법이 달라져. 어? 아니야, 쉬워. 별로 안 어려운데 조금 달라가지고 저번 거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뭐가 더 좋을 건지 내가 판단 한번 해볼 거야. 어제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번에는 거의 비슷한데요. 어떻게 했다냐? 3, 2, 2. 그냥 이렇게 해서 4C A 입장에서 저번 걸로 하겠습니다. 저번 것이 더 좋았네. 저번에 내가 머리가 더 좋았네. 자, 이 문제, 여기 뭔 문제인지, 뭔 말인지 알겠어? 6명의 학생을 A, B, C 세 팀으로 나눌 거야. 각 팀당 인원수는 1명에서부터 3명까지 가능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 A팀, B팀, C팀 이렇게 있는데요. A팀에 3명이 들어가 버리고, B팀에 2명 들어가 버리고, C팀에 1명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게임은 어떻게 하냐? 1대1 게임이야, 사람마다. 같은 팀끼리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팀의 어떤 누군가하고 게임을 해야 돼. 그러면 혼자 있는 얘는 다른 곳 어딘가에 누군가하고 그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있는 누군가랑 게임을 해야 될까? A팀, B팀? 둘 다 가능할까? 한 명이랑 할 수 있다. C가 B팀의 누구랑 게임을 하게 되면 얘는 누구랑 게임해야 돼? A에 누구랑 게임해야 되지? 이거 둘은 어떡할 거야? 서로? 같은 팀끼리는 게임하면 안 돼. 그래갖고 모든 애들이 다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C가 B에 있는 누구랑 게임을 하면 안 됐다는 소리예요. C는 A에 있는 누구랑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짝이 맞아지는 거지. 시간 한번 더 하면 돼요? 아예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A에 있는 누군가랑 이렇게 게임을 해야 돼. 그러면 A에 남은 2명과 B에 있는 2명이 서로 얘랑 붙고 얘랑 붙어버리면 다 게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근데 얘는 지금 셋, 둘,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고 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따로 생각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똑같은 사람 둘이 P랑 Q랑 게임을 하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느 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임인 거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붙는데 지금은 내가 하이브 소속이고 너가 SM이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붙는 건데 좀 시간이 지나갖고 우리가 그 소속사가 바뀌었어. 내가 SM이고 너가 하이브야. 그렇게 했을 때 게임은 다른 게임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어려워. 이게 오히려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왜요? 이 역사는 더 어려워요. 얻는 것이 더 어려워. 왜요? 이거 이제 같은 애들끼리 게임하는 것은 하나로 본다 해버리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문제가. 진짜요? 왜 그러냐면 팀이 달랐을 경우에 어차피 얘랑 얘랑 붙는 것은 하나로 봐야 되니까 팀이 달라졌을 경우에 그거나 얘나 그 하나로 봐야 되니까 그걸로 나눠줘야 되거든. 나눠줘야 돼. 같은 매칭이 나온 것만큼 나눠줘야 돼. 어차피 같은 게임이라면은. 그런 같은 매칭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따로따로 다 생각해버리면 충분한 거니까. 이게 더 쉬운 거야. 자, 먼저 내가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6명의 애를, 첫 번째로 6명의 애를 셋, 둘, 하나로 나누는 경우는 몇 가지죠? 묶음으로 나눠야 되니까. 6시 3 곱하기 3시 2 곱하기 1시 1까지. 1시 1이죠? 1이니까 놔두고. 그러면 팀이 A팀, B팀, C팀이 있어. A팀, B팀, C팀. 자, 이 세 묶음, 3명 한 묶음, 2명 한 묶음, 혼자 한 묶음. 이 3명을 각 팀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팀으로 정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 요 세 묶음을 줄 세우는 것만큼 만들어지지. A, B, C를 줄 세우는 것만큼 만들어지겠지. 같은 말이라고. 여기까지가 분배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분배됐어. 이제 여기까지 분할했고 분배까지 했어. 분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원들이 어디론가 간 거야. 그 중에 특수한 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에 이제 3명이 왔다고 하자. A, B, C. B에 2명이 왔다고 하자. D, E. C에 나머지 1명, F가 왔어. 이런 상황에서만 따지면 돼.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경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F는 누구랑 붙어야 돼? F는 A에 있는 누구랑 곱해야 돼? F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세 가지. 셋 중에 하나야. 3시 1인 거야. 그래갖고 F가 만약에 A랑 붙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거 둘이 같이 게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어. B, D, C, E이거나 B, E, C, D이거나 두 가지야. 여기까지야, 끝. 그럼 모든 매칭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거 다 다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이거 여기까지 계산해버리면 끝이야. 다 다른 거니까. 상관없어요. 팀이 옮겨져서 한 것도 다 다른 경우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편하게 계산하라고 이렇게 이 말이 있는 거야, 오히려. 여기까지만 계산하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둘로 나눈 거 합시다. 둘로 나눠갖고 나누는 경우. 6시 2 곱하기 4시 2 곱하기 2C인데, 그건 1이고요. 뭘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나눠줘야죠. 3 개가 같으니까.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그러니까 사람 3명을 그냥 찢어놓기만 했어. 아직 소속은 안 정해진 거야. 소속을 정해야 되니까 A팀, B팀, C팀에다가 집어넣어줘야겠죠? 그것이 몇 가지야? 그게 3팩이야. 여기까지가 분배야. 소속 정해준 거야, 이제. 그래서 편의상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A팀에 AB가 왔고, 여기에 CD가 왔고, 여기에 EF가 왔다고 합시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하건 팀이 달라버리면 다 다른 경우니까 특수한 한 개의 상황만 계산해버리면 충분한 거야.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편한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딱 이렇게 설정해놓고 여기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요 A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합시다. A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경우는 몇 가지일까? 네 가지지. C, D, E, F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4시 1인 거죠. A가 누군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우야, 저게. 그래갖고 또 설정을 해. 내가 A랑 C랑 붙였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기에서 또 따지는 거야? 그러면 D는 세 가지고 D가 B랑 붙을 수 있나요? 붙으면 안 되지. 이 F가 K만 상대가 없잖아. B가 붙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E 또는 F 두 가지밖에 없지. EC의 1이라고. 하고 D하고 F랑 붙였어. 그러면 D는 자동으로 결정되져 버리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 곱하기 1이야, 1. 이만큼. A랑 C랑 붙는 것은 항상 같다라고 해버리면 이 팀이 바뀌는 경우마다 그걸 다 같게 생각해야 되니까 나눠줘야 되거든. 근데 팀이 바뀌면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계산을 끝내버리면 충분한 거라고. 이게 오히려 문제를 쉽게 해주는 말이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재밌죠? 재밌어. 야, 너 너무 싫어. 나 초등 거치네. 친구한다. 나 친해란다. 친해? 미쳤나봐. 좀 쉬었다가 행렬 문제는 풀었냐? 행렬 문제 어려운 거 있었어요? 어려운 거 있었으면 그 문제까지나 해보겠습니다. 아, 너네 있었어? 없었잖아. 응? 풀긴 했냐? 못 풀었다고. 아, 이따가 합시다. 좀 쉬었다가. 아, 선생님 진짜야. 이거는 집에 가라는 신호.